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에 모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할 듯 말 듯, 때로는 할 것처럼, 때로는 이제 완전히 끝난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좀 어떤 말씀 전하러 오셨는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우리 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뜻을 잘 말씀드렸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후보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나오실 테니까 식사로 나오실 테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직접. 권성동 의원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얘기 하셨는지? 나는 아무 얘기 할 적이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 합류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좀 위원장이 합류하실 좀더 고민이 필요한 생각하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요. 나 좀 각오해요. 위원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나는 고민 안 한다니까 자꾸 고민했냐고 물어봐. 위원장의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민주당이 모셨을 때도 또 국민의힘 전신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모실 때도 한 번에 그냥 매끄럽게 온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 때인가요? 그때 이 비례대표 선출할 문제가 생기니까 또 집에 가서 나 안 해 그러고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 상황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같이 모시겠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삼김씨 이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법과 행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벌써 제 기억에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밀당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면 정치 여의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의견들이 비슷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이 나머지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과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분 나쁘기도 할 테고 아니면 이제 장제원 의원의 역할과 지위에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논란에서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 김종인 위원장의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 아마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의 뜻을 가서 전했을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전한 건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 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2, 3일 안에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화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앞으로 2, 3일 안에 내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테니까 어제 저녁에 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2, 3일 사이에 내가 내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오전 상황만 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 거부 이렇게 쓴 기사들은 다 오본 거예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그냥 기사를 썼다가는 오보가 되는 일이 늘 벌어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선철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한 새로운 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글쎄 우리 권 총장께서 좀 찾아뵈야 되겠다고 아까 아침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고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는 거는 여전히 후보님 의중은 변함이 없다고 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 제가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선대위 인선 중에 좀 조율을 하거나 조율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나 내일 직접 만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상황을 아직 몰라서 우리 권성동 의원이 만나러 가셨다 오전에 가셨나? 가셨다 하면은 이제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런 진통은 있지만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합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아마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사정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후보께서 연락하시고 한번 만나시면 이제 합류하실 것 그 같습니다. 수순이 남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 후보가 와서 연락하고 얘기하고 합류하라고 해야지 사무총장이 와서 한다고 내가 하면 좀 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저희가 첫 화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얘기에서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기자분들이 합류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언에 동의를 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주말 전에 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고 선거의 전문가라는 평가는 이미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순수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나는 정치권 현장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됐든지 이런 역할을 맡아서 명실상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약자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한번 여전히 펼쳐보고픈 그런 꿈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분이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 민주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각제로 개헌이에요. 저 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도움으로써 대통령이 되면 이 두 개를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내 일생의 과업으로 한번 이것을 완성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 시절부터 좀 많은 권한을 갖고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민수 부단장도 취재기자 시절에 김종인 전 부단장 좀 취재한 적이 있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인터뷰도 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뉴스를 보는데 그래도 헷갈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조간 뉴스 본 사람, 석간 뉴스 본 사람, 아침 방송, 점심 방송, 저녁 방송 다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제1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원론적으로 볼 때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 교수님은 이제 후보만 연락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라고 했다가 밤에는 또 김 박사님 하니까 그 안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제가 보는 본질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파워게임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권한을 줄 거냐. 나는 후보로서 못 주겠다. 말 그대로 삼김으로서 3명이 하자. 내가 총괄한다.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그분은 저희 공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 인생에 공동이라는 건 없고 정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주면 내가 정권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좀 거친 표현이면 내 몫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류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윤 후보 입장에서 더 공지에 몰리거나 나중에 그러면 김 위원장한테 더 많은 지분을 줘야 되겠죠. 근데 뭐 이번 주말에 타결이 될지 어쩔지 몰라도 하루빨리 좀 정리된 뉴스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말이죠. 네.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연락을 해서 국민의힘 가지 마십시오.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모셔올까?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친분이 있고 예. 또 직접 당선되고 나서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는 전화까지 해서 인사를 했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예. 이제 김 위원장하고 친분이 계신 분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저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민주당 당대표도 하셨기 예. 때문에 그때 인연으로 뭐 사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기사가 있는 것처럼 뭐 지금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가지 말고 민주당으로 오라 뭐 그런 거는 뭐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평가절하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셔오는 거 보면은 좀 독선적인 성격이 있고 내가 일단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그런 개성은 상당히 강한 편이긴 한데 적어도 선거에 관한 한 성과를 낸다. 물론 민주당은 평가절하하죠. 이기는 쪽만 간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가세하게 되면 힘든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 위원장이 지금 가서 그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말 그대로 2016년 민주당에서 하듯이 정권을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밑에서 그냥 그 뭐 총괄한다고 하지만 부여된 뭐 주어진 권한만 행사할지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당장 뭐 총괄 선대위를 맡는다고 해서 저 국민의힘 선대위가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잘 굴러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또 헤게모니 다툼이 있을 건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긴장한다? 뭐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워낙 경륜도 많고 선거에 있어서만은 또 노련하시지 않습니까? 뭐 정리하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뭐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겠지만은 그 역할이 본인 혼자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도 있는 거고 당의 뒷받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선대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네. 움직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그렇게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씀 드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주제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석열 후보가 그런 김종인 의원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후보께서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 김한길 같은 분과 이렇게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이게 장식물에 불과하게 되어서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 네.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이걸 뭐 이간책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관책도 있고요. 네. 보니까 본인의 바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장식물 대고 갈등, 혼란 일으켜서 선대위가 잘 안 굴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심점이에요. 구심점이 없으면은 민주당 선대위처럼 후보에게 직접 그런 영향들이 갑니다. 후보가 직접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후보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후보의 권위를 받은 그러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어디서나 다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종인 위원장 쪽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그만하면 되셨습니다. 서로 충분히 의견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후보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대선 100일 남았잖아요. 후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대책위원장도 후보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도하겠다라는 생각, 본인이 각광을 받겠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갈등과 이견을 하루속히 좀 끊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2주 동안 선대위 구성 어떻게 하네 안 하네, 김종인 오네 안 오네, 뭐 김병준, 김한길 오네 안 오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사만 2주 동안 나갔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선거대책위원회를 쇄신한다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울컥하고 미안하다, 사과 이런 감성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 이번 주 안에 저 선거대책위원회의 갈등과 이견은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와서 정권을 위임하고 그래서 선거에 좋은 결과 낳고 결국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 영입설이 일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진짜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은 간도 쓸개도 없는 정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예. 뭐 친분 때문에 연락을 했는지 네, 몰라도 친원식 전혀 기자가 뭐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겠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접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거 가지고 아까 뭐 송 대표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와서 무슨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실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예. 근데 계속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에 직접 만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뭐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하면은 저는 누군가 하나는 다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모양새가 구겨지든 상처를 입던 정치적 피해를 보든 지금 우리가 언론에 많이 알려졌고 김 위원장도 부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김병준 지금 그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받아서 총괄 선대위원장 예. 그걸 하게 된다면은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설득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외곽 조직으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본인의 중요한 첫 인사를 했는데 그걸 바로 상황이 와가지고 틀어버리는 거죠. 뭐 상황 중에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 체제 삼김 체제로 신삼김 체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와서 앉는다. 그러면 과연 김 위원장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여줬던 정치적 역량이랄지 능력을 전권을 쥐고 휘둘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준 위원장이 외곽 조직 만든다라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원한다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장, 네. 이른바 국민통합 비슷하게 그런 위원회를 맡듯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식의 어떤 조직을 하나 맡는 게 그 아이디어고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라기보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본인이 선거를 총괄해야 되는데 김병준 전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도 좀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뭐 속보성으로 나가는데 말이죠. 뭐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 선대위 부족한 게 많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했고요. 결국 오늘 민주당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당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다 못한다면 문책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원망,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것 타당하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큰절로 사죄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른 당직자들은 서서 그냥 절을 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큰 절로 사죄하는 모습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큰 절로 사죄하고 당직자들이 그다음에 일괄 사퇴를 하고 어떤 예정된 수순이었습니까? 저렇게 후보가 큰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당사에 있었습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1년에 국민들께 사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크게 큰 줄거리는 그겁니다. 180석을 의석을 만들어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역할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임무였다. 나부터 반성하겠다 하면서 저기 큰절을 했고요. 의원들도 현장에 있던 의원들 모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민주당한테 실망해서 그 마음을 돌렸던 분들한테 돌아오게 하는 또 좋은 작지만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정성 있고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앵커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걸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다음에는 또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두 새롭게 선대위가 좀 더 후보가 주문하는 기민하고 그 날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로 좀 탈바꿈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확실히 대선 국면이 되면은 당대표의 존재감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보가 한마디 하니까 다 사퇴하고 그러면 대표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까지 나오고 말이죠. 당대표 아무래도 후보 중심으로 뭐 여당, 야당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데 꼭 뭐 당대표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큰절로 사죄를 하고 그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지 못한다면 질책받는 것, 문책당하는 것 당연하다. 국민들이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으라고 180석의 의석을 준 것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예, 그런 의미, 사죄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큰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벌떡 일어나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뒤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당직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당황해서 일어나가지고 예. 같이 이제 사죄를 했는데 국민의힘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지금 이견, 갈등 이런 부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한 모습에 더욱더 긴장을 하고 선거를 위한 신발끈을 더 확실하게 조여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큰절 사죄, 민주당 당직자 전원 사퇴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KSY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전에는 13.2%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0.5%포인트 차로 그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아예 격차가 없는 거나 다름없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언론기관, 해당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48.9, 이재명 39.3, 오차범위 바뀌긴 합니다만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 1.1%포인트 하락, 이재명 후보 2.3%포인트 상승. 다자 가상 대결 볼까요? 윤석열 44.1, 이재명 37,
윤석열 소폭 하락, 이재명 2.4%포인트 상승, 심상정 3.8, 안철수 4, 김동연 1.1.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두 후보 모두 올랐고요.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30대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40대, 전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층인데 약간 여기서는 또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을 했네요. 윤석열 후보 7.8%포인트 올랐다 나왔고요. 50대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4.1%포인트 상승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60대 이상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5.2%포인트 하락,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상승. 이런 추세로 지난주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그 뜻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정권 교체가 맞느냐, 정권 재창출 맞느냐, 38.4, 54.3.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춘호 위원, 네.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상승,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 뭐 이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추격세가 이제 좀 오르기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대결로만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에서 매번 이제 정권 연장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매번 하는데요. 저 답변을 볼 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권 연장 2007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단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던 조사가 없어요. 네. 항상 이것은 5년 단임제 정권 하에서는 늘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하는 답변이 높았다고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